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최고위원 몇 명 사퇴한 것 같고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켰지만 사실상 지금 비대위가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내힘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비대위 열리고 있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의총 결과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카오스. 누군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카오스. 이게 딱 정답일 것 같습니다. 질서도 없고 해답도 안 보이는 짙은 어둠 속의 혼란 그 자체. 카오스.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의총의 결과, 주말 의총의 결과는 새 비대위를 꾸린다는 겁니다. 이준석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준석 전 대표만 해임하려 한 것, 그것부터 이 사태의 발단이 시작된 일일 텐데 법원도 그 부분을 사실상 문제 삼은 건데 아직도 거취를 고심 중이다. 국내힘 내부에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총에서는 당원에 구체적으로 비상 상황의 조건을 명기한 다음에 당원을 고쳐서 이걸 근거로 다시 비대위를 시작하겠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코미디 같은 일은 지금 이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대행경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직생. 반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이재명 질서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선까지는 총선, 지선 2개의 선거가 남았다. 이기는 민주당 일궈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체제로 대선 졌고 지방선거 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대선 패배, 지선 패배 없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까지 꾸린 민주당에게는 어떻게 이 대선 패배, 지난 선거의 패배를 극복할 것이냐라는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열성 지지층, 비호감층이 주된 리스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탕감. 요즘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40만 명에게 빚 최대 15억 원 탕감해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새 출발 기금 10월부터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90일 이상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장기 연체자들 무조건 다 탕감해주는 건 아니고 이 불어난 빚 때문에 갚을 능력은 안 되고 정말로 인생의 절망의 길에 놓인 분들 구제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최대 90% 깎아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만 탕감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제야.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입국 후에 PCR하고 있는데 입국 전에 검사를 이제서야 폐지하겠다라는 가닥을 잡았다. 중앙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OECD 중 한일만 음성 확인을 요구한다. 절차도 번거롭고 검사도 부실해서 논란이었죠. 급기야 입국 전에 음성 받는 법이라는 꿀팁 아닌 꿀팁들도 돌고 있는데 이제야 실효성이 없는 이 검사를 폐지한다라는 가닥 잡힌 것 중앙일보 늦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다시 코로나 양성자가 늘고 있는데 너무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할 필요는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